자, 그 다음에 증감 청구의 요건 및 효과. 당연히 이제 요건은 임대차 계약이 존속 중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차임 등의 어떤 경제 사정 그런 거에 비춰서 상당하지 아니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요건입니다. 2014년 대법원 판결인데요. 건물주의 건물 명도 사건이네요. 거기서 증액 한도를 초과해서 차임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차임 연체에 기한 계약 해지가 부적법하다 라고 이제 임차인이 항변을 했네요. 증액 한도를 초과해서 차임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차임 연체, 그러니까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서 건물 명도를 했더니 임차인 이야기가 그 증액 한도를 초과해가지고 차임 인상됐으니까 차임 연체가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항변입니다. 자, 근데 거기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대법원은 임차인 항변을 안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이 11조란 것은 임대차 계약 존속 중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한 경우에 한해서 적용되고 임대차 계약이 그래 적용되는 거죠. 근데 이 사건은 임대차 계약이 다 종료한 후에 재계약을 한다거나 또는 임대차 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 합의로 차임을 증액하는 이런 경우에는 이게 그 법 적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11조가. 그래서 이 사건은 원피고가 임대차 계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합의에 의해서 이 사건 차임을 증액한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11조 적용을 배제하고 그래서 이게 뭐 기존대로 계산하면 차임 연체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 그런 임차인의 주장은 맞지 않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 다음에 차임 증감 청구권을 행사했을 때 어떤 이제 효과가 있느냐 하는 부분은 재판상 청구를 해도 되고요. 재판으로서 소송을 제기해도 되고 재판 외의 방법으로 청구해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이 청구권의 성질은 형성권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증감 청구의 의사표시만 가지고 효력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형성권의 특성상 증감 청구의 의사표시만 가지고 효력이 발생을 해요. 물론 이제 이게 뭔가 이게 형성권이라고 그러면 마음대로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또 가질 수가 있는데 뭐 꼭 마음대로 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어쨌든 두 사람 간의 합의, 뭐 형성권하고 대비되는 용어가 청구권이라고 하는 건데 청구권은 어떤 상대방과의 어떤 기본적인 합의 이런 거에서 그 바탕을 둔 권리지만 형성권은 일방이 상대방한테 요청을 하면은 그 권리관계가 형성이 돼버리는 그걸 법에서 이렇게 만들어준 그런 권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권리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걸 이론대로 하자 그러면은 예를 들면 임차인이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경제 사정이 매우 안 좋으니까 차임을 절반 정도 깎아줘 이렇게 하면은 이론상으로는 이제 형성권으로서 효력이 발생을 하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임대인하고 이제 만약에 의견 차이가 있다. 뭐 임대인은 뭐 깎아줄 이유가 없다든지, 지금 시세, 기존의 차임 자체가 시세보다 훨씬 낮았기 때문에 코로나를 감안하더라도 지금 시세는 적정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조금 내려간 건 맞는데, 너가 주장하는 것처럼 50%까지는 아니다. 20% 정도가 적정하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서로 다툼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차임 증감 청구권 가지고 그걸 쟁점으로 해서 재판이 벌어지거든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그냥 임차인이 임대인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이제 반밖에 안 되니까 임대인으로서는 건물주로서는
나머지 반을 내달라라고 하는 차임 청구권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또 50% 반을 안 내니까 그런 게 쌓여가지고 3개의 차임 연체다라고 해서 건물 명도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소송을.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소송이 일어났을 때 그 임차인의 차임 증감 청구라고 하는 그 형성권, 그런 부분이 과연 적정하냐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판단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재판부가 판단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걸 이제 보통 통상적인 경우는 감정을 하게 되죠. 그게 경제사정 변동에 따라서 실제로 이 지역 차임이, 이 계약 차임이 내려갔다고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감정을 해서, 만약에 그 임차인은 50%를 주장하는데 임대인은 만약에 20% 정도 내려갔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감정을 해보니까 한 30% 정도 다운된 거에 맞다라고 하면은 그 30% 정도 다운된 범위 내에서 그 임차인의 그 아까 차임 증감 청구권 의사표시를 했잖아요. 그 시기에 효력이 발생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실무적으로는. 그러니까 만약에 올 초에 이제 그 차임 증감 청구권을 행사를 했는데 임대인하고 이제 악유가 생겨서 50% 깎아달라고 했는데 임대인은 하나도 안 내려갔다든지 또는 20%만 내려갔다든지 이렇게 해서 다툼이 생겨서 올 연말 정도에 그 감정하고 다 판단을 받아서 한 30%는 다운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판단을 받는다 그러면은 그 효과는 그 차임 증감 청구권의 효과는 연초 임차인이 그 의사표시를 했던 그 연초로 이제 소급한다는 거예요. 그때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 면에서 이제 형성권에서의 의미가 있다. 그런 정도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법원 2018년 임대인이 제기한 차임, 그다음 관리비 이런 청구에 대해서 임차인이 부당이득금의 반소를 제기한 사안인데요. 부당이득금 반소. 그 차임 증감 청구권의 효력 발생 시점하고 지연 손해금의 기산 시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됐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차임 증감 청구권의 효력 발생 시점은 아까 차임 의사 표시를 한 때 발생을 합니다. 소급해서. 자, 보시면 그 다음에 지연 손해금은 또 언제냐 이런 부분은 또 다른 문제고요. 자, 이게 이제 계약서에 이런 게 자주 있어요.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임대인이 임대 후 일정 기간에 경고할 때마다 물가 상승 등 경제사정 변동을 이유로 임차인과의 협의에 의해서 차임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약정을 했단 말이에요. 아주 애매한 문구죠. 임차인과의 협의에 의해서 차임을 조정할 수 있다. 이런 문구를 실무상으로도 아주 자주 쓰는데요. 자, 이런 약정이 있다면 이거는 무슨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냐? 임대인에게 일정 기간이 지날 때마다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서 상호 합의에 의해서 차임을 증액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되, 차임 인상 요인이 생겼는데도 임차인이 그 인상을 거부해서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물가 상승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서 적정한 액수의 차임에 따르기로 한 것으로 봐야 된다 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실무상으로 이렇게 물가 상승이 생기면은 임차인하고 협의에 따라서 조정한다 이런 부분을 많이 쓰는데, 그게 그럼 협의가 잘 되면은 법정까지 갈 일이 없죠. 그런데 협의가 잘 안 될 경우에는 그러면 이 문구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협의가 안 되면 그냥 꽝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것이냐? 라고 하는 그런 경우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런 오래전부터 대법원의 어떤 취지였어요. 그러니까 법원이 개입을 해서 그 여러 가지 고려해서 법원이 적정한 액수다라고 판단하는 것에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당사자 간의 합의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거예요. 자, 일단은 그렇게 이제 법원이 판단을 해 놓고요. 자, 628조에 의해서 그 장래에 대한 차임 증액을 청구했을 때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되지 않아서 법원이 결정해주는 차임, 이거는 증액 청구의 의사표시를 한 때 소급해서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것도 맞죠. 그리고 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액된 차임에 대해서는 법원 결정시가 아니라 증액 청구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를 그 이행기로 봐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인이 지금 증액을 요청을 했는데 임차인이 안 따라주니까 재판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그 법원이 이제 결정을 했다. 뭐 만약에 10% 정도 인상하는 것이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그때 결정의 효력은 증액 청구의 의사표시를 한 때 소급해서 발생하고 그 다음에 그 지체 이행기 언제 그러면 내야 되느냐 이행기를 알아야 이제 지체 차임 이자 있잖아요. 연체 차임이라든지 지연 이자 이런 부분을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이행기는 언제냐라고 하면은 그 법원이 결정한 때가 아니라 역시 증액 청구의 의사표시가 상대방한테 도달한 때 그때 이제 그때를 이행기로 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판단했어요. 근데 원심은 지금 그 이행기 부분을 잘못 판단해서 지연이자 부분을 어떻게 했냐면은 법원이 결정할 때 그때 지체 책임이 발생한다고 그래가지고 지연이자 계산을 이제 잘 못한 그런 이제 우를 범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파기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강릉지원 2009년도 판결. 임대인이 임차인 상대로 건물 명도를 구하면서 임대차 보증금에서 연체된 차임 등에 대해서 공제를 구했는데요. 자, 다 취지는 같습니다. 아까 이것도 이제 특약사항에 지금 그 일정한 요건이 되면 그 임차인에게 차임 증감 청구할 수 있고 임차인은 증감 요구에 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 무효가 되죠. 무효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상인법에 따라서 15조에 따라서 효력이 없다 그거고요. 뭐 그런 취지입니다.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대동소이한 그런 취지 판결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상인법은 아까 증액 청구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한을 갖고 있다 말씀드렸죠.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증액이 있은 후에 또 1년 이내는 또 못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네. 그래요. 네. 자, 물론 뭐, 이런 그 차임 증감 청구권은, 실무상으로 아주 그렇게 많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이게, 임대차 기간 도중에 어떤 개입하는 문제라서, 그게 임대차 기간이 뭐, 이렇게 우리가 실무를 보게 되면은 5년, 10년 이렇게 장기간 뭐 하는 경우보다는 대체로 단기들이거든요. 2년, 3년 이렇게 단기들인데 그 안에 급격한 경제사정 변동 이런 부분은 사실 확률적으로 많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있어도 그렇게 이제 이렇게 급변하는 차이가 많이, 지금 약정한 차임보다도 차이가 많이 나는 이런 경우는 많이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 안 되는 거 가지고 당사자가 재판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재판 비용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배보다 배꼽이 큰 그런 사태가 생기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냥 서로 싸우다가 어느 정도 타협해버리고 말아버리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게 그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 너무 일방적인 이렇게 대규모 점포들 이런 부분에서 임대인은 한 사람이고 큰 회사고 임차인이 여러 사람 이런 사람인데 그 계약 내용 자체가 너무 이렇게 일방적으로 돼 있다거나 그런 부분에서 집단 소송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도 좀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작년과 같은 이런 코로나 사태 이런 경우는 워낙 갑자기 생긴 이런 사태이기 때문에 그런 그 소송이 아주 많아질 것으로 왜냐면 그 지금 상인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상황은 너무 안 좋아지고 임대인은 또 그 생각만큼 그렇게 어떤 부응을 안 해주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그런 소송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런 차임 정감 청구권이 요즘 좀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임 정감 청구권을 그냥 무작정 그 형성권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잘못 생각해서 내가 요청만 하면은 내 요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진다 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그것은 큰 오산이죠. 어디까지나 이제 법원이 감정을 해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그런 증거가 있어야지 그 요청이 그 범위에서만 받아들여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다툼이 있을 때는 재판을 해야만 되는 그런 부분에 어쩜 좀 한계가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